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어르게 궁금증을 쉽게 풀어나가는 솔직 어르게 토크 1탄 바로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입니다.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요양병원을 고를 수 있을지 우리 두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협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카네이션 요양병원 원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경기북부 회장 노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자 입장이고 한 분은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공급자 입장이네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안 대표님하고 우리 노 원장님 그 팁을 10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첫 번째 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첫 번째 팁 하나 둘 셋. 사무이탈 존엄 케어. 사무이탈? 네. 사무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무이탈이란 것은 뭐 정신 네네. 용어라기보다는 요양병원 협회에서 추구하는 요양병원의 정신을 의미하고요. 아. 네 가지가 없고 두 가지를 벗어나겠다라는 아, 의미입니다. 뭡니까? 네. 그래서 자, 사무 네 가지가 네네. 없다라는 것은 냄새, 욕창, 와상, 낙상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이탈 두 가지를 벗어나자라는 것은 기저귀를 벗고 침대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네네.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잘 하자. 그것을 네네. 사무이탈 정신으로 만든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요양병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사무이탈을 완전하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네네. 실제 사무이탈 잘하는 병원을 가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곳은 사실 직원들의 급여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참 쉽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병원이 사실 추구해야 되는 병원일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무 이탈을 실천하는 요양병원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그 병원이 손해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있고 그 병원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고 선호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 사무 이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저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기저귀를 너무 많이 채우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래 추천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저귀 많이 채우는 요양병원. 네, 맞습니다. 기저귀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네네. 화장실을 갈 때 간병인이 모시고 가더라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골절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저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기저귀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대를 쓰고 기저귀를 많이 쓰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고 또 감염도 위험도 많이 생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기저귀를 채운다는 것은 기본으로 침대에 계속 눕혀 놓는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기저귀를 가급적 적게 채우는 네.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요양병원이 좋은 요양병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잡아서 먼저 한 것은 바로 그만큼 환자, 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신체 억제제 사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노인 학대 문제까지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억제대를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상에서도 보호자의 동의, 의사의 처방, 네. 적정한 시간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폐렴, 폐혈증 같은 치료를 할 때 환자분이 인지가 떨어져서 수액줄이라든지 콧줄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동의, 의사의 처방, 적정한 시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묶어놓는 네네. 겁니다. 예. 근데 환자들은 침대에 묶여 있지만 그분들의 정신까지 묶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나 이곳에서 이렇게 사람들도 못 받는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참-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저도 우리 아버님 이제 신체제도 해야겠다고 하면 전화 받은 적이 있어서 네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유.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요양병원과 의료진은 우리 아버님을 비록 신체적으로 묶지만 네. 묶을 수밖에 없다는 의료적인 네.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팁. 집에서 가까운 병원. 네. 야, 저희 지금 좀 요양병원하고 거리가 먼데 고민이 많네요. 그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도 네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도 퇴근하면서 한번 네. 들려서 네. 안부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원장님 병원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가 이제 쉽지 않은데요, 그죠? 저희는 주로 뭐 노원, 도봉, 강북, 그다음에 네. 의정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네. 지금 이제 안기종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퇴근하시면서 병원을 들렸던 분들이 계세요. 아, 실제로 그거 네. 있습니까?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면회를 제한했지만 네네. 자녀들이 면회를 자주 오잖아요. 네네. 그럼 어르신들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세요. 아, 근데 그걸 건강해지세요. 싫어하는 또 가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좀 멀리 떨어진 요양병원을 찾는 그런 가족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네네. 보호자들과 면회를 하면 네네. 시댁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네, 알겠습니다. 꺼리시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요양병원 선택하는 세 번째 팁. 높은 등급과 인정은 필수 요양병원도 등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등급이 그럼 1등급부터 뭐 10등급까지 이렇게 수능처럼 그런 등급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능처럼 네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정은 뭡니까? 제가 설명하면 아, 네네네. 건강보험시장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의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좀 평가해서 아, 그래서 네네. 요양급여 제도도 평가해서 네네. 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아. 이렇게 하고 있고 네네네. 또 하나는 의료기관 평가 인정위라고 있어서 거기서는 환자 안전을 주로 이제 평가하고 네네. 그래서 인정받은 병원, 조건부 인정받은 병원, 불인정받은 병원. 아, 네네. 근데 요양병원은 필수 인정이라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인정받지 않는 병원이 있다. 아. 그리고 조건부 인정이다 하면 약간 안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죠. 아, 조건부 인정 그런 병원도 네, 드물게 첨가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등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에서는 바로 인정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식사가 좋은 병원 네 오늘도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식사가 잘 되는 요양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팁이라 그러면 네네. 식사 시간에 직접 요양병원에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식사 시간에 딱 맞춰서 예. 가본다. 그러면 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음 같은 거라든지 네네. 또 불쾌한 냄새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네. 안 좋은 요양병원에서는 안 보여주겠죠. 아, 안 하지만- 보여준다. 예, 네네. 그런 병원은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보통 좋은 요양병원이라면 당연히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를 좀 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주죠. 오히려 아. 자랑하고 싶어 할 아, 그렇습니까? 네, 자랑하고 싶은 아, 자랑하고 여기 싶은 있습니다. 우리 노 원장님. 네. 네. 저희가 어제 부서장 회의를 했고 네, 저희가 네. 이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옵니까? 네, 저희가 수요일은 특식 날이라고 해서 네, 네. 환자와 직원 식사가 똑같이 나가고요. 네네. 평상시에도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반찬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되게 종류가 네, 많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식 4찬에 국이 나가고요. 네네. 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특별식이 또 따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 듣기로는 네네. 굉장히 이 음식 맛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요양원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네. 것들이 환자에게는 나는 병원에 있다 네네. 이게 아니라 네네. 그래도 식사 때만큼이라도 맛있는 식사를 먹게 되면 네네. 좀 이게 좀 정신적 위안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요? 보호자들이 예전에 면회 올 때 음식을 싸오셨는데 네네. 제 경험상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싸왔을까요? 저는 짜장면, 짬뽕면 다 좋아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이다. 그렇습니까? 짜장면을 사오시면 옆에 네.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들 너무 부러워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다섯 번째 팁. 간병이 좋은 병원 참 좋은 간병 구하기 힘들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간병이 왜 중요하냐? 네네.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요양병원 환자는 정서적 교감이거든요. 정서적 교감. 예. 네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정서적 교감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간병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아, 비인격적이다. 그런 그러면 사람 있죠. 그 병원인 것 자체가 고통이다. 아무리 오리진이 좋아도 네네. 소용이 없어요. 네, 노 원장님 그런 간병인들 어떤 관리 이런 평가 이런 서비스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저희 병원을 포함한 많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관리를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면회가 풀리면 병원에 가실 거고요. 그러면 같은 병실에 계신 어르신들의 얼굴 표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평상시에 간병인이 좋은 간병인이면 환자분들 얼굴 표정이 활짝 웃을 것 같은데. 네, 표정이 밝습니다. 네네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라운딩이라고 해서 네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모든 직원이 같이 회진을 돌거든요. 네네. 저희도 가보면
어떤 간병인이 있는 방은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표정이 밝고요. 어.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어요. 네네. 자기 자녀, 아들, 딸 이런 얘기 스스럼 없이 나누거든요. 그런 간병인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환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 한 명이 네. 환자를 몇 명 간병하는지도 되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대개 한 명당 몇 명 정도 간병합니까? 보통 이제 공동 간병 같은 경우에는 네네. 3명에서 한 6명 정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개인 간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래는 한 명이나 네네. 비용능 부담이 되면 2병도 하시는데 네네네. 주로 이제 공동 간병 하는데 그중에 네. 몇 명 정도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적당한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공동 간병. 네, 공동 간병은 사실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아. 간병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 요양병원에 부모님들을 맡기는 분들한테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6대1 공동 간병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네. 1인 개인 간병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해야 된다. 급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가 윈윈하고 참 좋은데 그죠? 실제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양원에 가실 때는 비용 부담 없이 이제 한국인들의 간병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요양병원은 네, 그렇지 한국인이 한 달 내내 24시간 간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문제입니다. 기자님께서 간병비 급여화가 문제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